네, 시장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최근에 미국의 관세가 시장 전반을 흔들고 있고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 증시가 나름 조금 선방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증시가 그래도 강세권에 좀 들어가 있는데요. 네. 미국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우리 증시가 조금 그래도 나온 거는 예.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기저효과가 있죠. 작년에 미국이 많이 오르는 동안에 코스피가 10% 정도 조정을 받았고 네. 올해 강한 나라가 최근 수년 동안 어려웠던 시장들이 비교적 강합니다. 중국 본토, 홍콩, 한국 그런 범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게 악재인 건 맞는데 어느 정도는 가격 자체가 버틸 수 있는 좀 내성이 형성돼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 지금 종합주가지수 한 2,600포인트 선인데 이게 한 8년 전 주가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죠. 사상 네. 최고치를 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여기서 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좀 힘이 필요한데 나름 또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격 레벨인 것 같고 그게 연초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서 더 빠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이 정도 선은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사실 네. 더 안 빠진다 이런 선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가격 레벨이 있으니까 미국처럼 많이 오른 시장과는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개연성이 저는 올해 내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최근에 이제 지표 종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나 이런 데들의 그 조정 폭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흔히 말하는 200일선 여기도 이탈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러다가 더 조정이 오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떨어질지 이걸 알 수는 없는데 네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밀리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완전히 꺾였는지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미국 시장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싼 거는 이제 사실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 지수 PER 20배 이상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지금 꽤 조정받은 것 같지만 아직도 22배 정도 되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자국 이기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외피를 쓰고 관세를 올리는데 제 생각엔 제일 취약한 게 미국의 기술주들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이건 금융의 논리인데요.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먼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반영하는데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또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네. 이게 이제 성장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 불똥을 지금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계속 불똥을 받고 주식시장이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것과 연결되나요? 관세는 저는 진심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가 2018년, 19년의 사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2016년 12월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네. 그때도 관세 물리겠다 계속 엄포를 놨는데 실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 건 2018년 7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하반기에 꼭 그거 하나 단일 요인은 아니지만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고 미국 경제도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으로 넘어가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이제 트럼프와 어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강화될 거라고 봤는데 미국이 나빠지니까 2019년은 휴전이었어요. 그때 코스피도 좋았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직면해 있는 딜레마는 이제 미국이 나빠지게 되면은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미국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미국 시장이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폐쇄 시장이나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 네. 이제 미국이 여기서 심하게 더 부러지게 되면은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좀 조정 강도는 약하겠죠. 앞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미 빠질 만큼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미국 경기 얘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세하고 연결되는 게 결국엔 물건값 오르고 네. 이렇다 보면 소비 네. 침체 이루어지고 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관세가 아니더라도 네. 올해 미국 경제는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중력이 있거든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실력이 있고 네.
그것보다 경제가 많이 약하면 회복력을 가지고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조정을 받는데 대체적으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2023년 재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9%, 네. 작년이 2.8%입니다. 그러면 3년 연속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어서 가긴 힘드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 생각엔 조정의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7%를 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지금 재정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엔 미국 경제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작년과 재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일종의 기저효과가 작동할 수 있고 또 작년과 재작년에 경기를 이끌었던 재정의 힘이 약해질 수 있고 또 관세는 관세대로 어쨌든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장기 금리가 굉장히 좀 투자자 여러분들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이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기준금리를 100bp 1%포인트 낮췄거든요. 네. 근데 작년 9월에 금리 낮출 때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3.6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100bp 낮췄는데 지금 4.2%예요. 네네. 더 높아요. 이게 다 관세 정책과 인플레 이런 것들이 장기 금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뭐 테슬라 네. 같은 주식도 많이 떨어졌지만 미국 금융주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이게 경제의 취약한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영역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데서 터지겠지만 아무튼 금리가 굉장히 고공권에서 높이 움직인다는 게 미국 경제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 경기가 좀 둔화가 될 리스크가 올해는 좀 크다고 봅니다. 주식도 이걸 반영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워낙 이 정책들이 럭비공처럼 튀니까 네. 미국의 백년물 국채 금리를 강제로 매수하게 할 수도 있다. 동맹국들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심지어는 오늘 그 외신에 나온 걸 네. 보면 GDP 성장률이 가계, 기업, 정부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재정의 힘을 좀 빼가지고 네. 지출 줄어드는 게 GDP 성장률에 그 좀 영향을 덜 미치게 하는 걸로 GDP 계산 방식을 바꾸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데 그래서 뭐 모든 룰이 좀 뭐 막 어긋나고 있어서 참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식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부담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많이 오른 주식이 뭐 때문에 꺾일 것인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꺾일 거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꺾이는 인과관계는 그때그때 달라요. 예. 오른 것은 어쨌든 굉장히 악재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할 수 있고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120년 역사상 네. 가장 강력한 강세장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뭐 사실 너도 모르고 나도 네.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좀 미국 기술주들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중력이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올라가 있으면 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네. 뭔가의 빌미만 제공된다라고 하면 조정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내부로 좀 돌아와서 내부 이슈를 좀 볼까요? 우리가 이달 말에 이제 공매도 재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그러면 너무 높이 올라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에 타겟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조선과 방산 이런 데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내시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우리가 공매도를 꽤 오랫동안 막았는데 네. 뭐 한국 주식이 좋지도 않았고 또 공매도가 기존에 많았던 종목의 성과가 좋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기존에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별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저는 뭐 중립일 것 같고 네. 또 주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공매도를 활용하는데요. 공매도를 순수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종이 비싸니까 조선업종에 대해서 내가 소위 숏을 쳐서 주가 떨어질 때 돈을 벌자라는 운용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롱숏 플레이라 그래서 네.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거를 공매도 치고 다른 쪽에서 사는 어떻게 보면 사는 힘과 파는 힘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상쇄가 되는 그런 식의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예컨대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조선이 비싸다 그러면 제 생각엔 그 조선을 팔고 네. 상대적으로 괜찮은 주식을 사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어느 한 섹터가 제 생각에는 공매도의 어떤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을 거냐, 요거는 뭐 제 생각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파는 힘과 사는 힘이 어떻게 보면 좀 상쇄가 되는데, 개별 종목 하나하나로 보면 어쨌든 좀 고평가된 종목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담은 기제가 좀 하나 있을 수 생긴 있다. 거죠. 네. 시장 전반으로 보면 공매도라는 게 롱숏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시장의 균형을 맞출 거고 네. 에너지는 상쇄될 거란 말씀이시고, 그렇지만 특별히 개별 종목단에 너무 상승이 많았던 이른바 버블이 좀 껴있다라고 생각되는 데들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네. 외국인 수급은 언제쯤 좀 개선될까요? 이게 이제 환율하고 연결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레고랜드 사태가 네. 2022년 10월 달에 그때 원달러는 1,4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은 한국 채권 시장에서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는 고유의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 같지만, 실은 그때도 그냥 엔, 유로 뭐 다 달러에 대해서 약했어요. 네네. 강달러였고요. 음. 그리고 1,440원대까지 갔던 환율이 한 넉 달 만에 1,2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또 일반적인 한국 금융시장의 해석도 이게 뭐 채권 시장의 교란이 완화가 되니까 원화가 강해진 거였지만, 실은 다른 통화로 달러에 대해서 다 강했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가 긴축이 마무리 국면에 있을 거란 기대로 환율이 원화도 강하고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국면에서는 외국인이 사실 뭐 환율만 보고 주식 사는 외국인을 저는 못 봤어요. 주가의 변동성보다 환율의 변동성이 더 작거든요. 다만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가 역대 세 번째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100원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한 200원 떨어지는 국면에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16조 원 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강하게 나타났던 강달러가 완화되는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 저는 그 국면에서 외국인이 뒷달러 자산인 한국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이것이 뭐 상당히 공학적인 것 같아요. 네네. 한국이 대단히 좋다 이런 거라기보단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매매는 계속 팔기보다는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환율이 매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좀 단기적이긴 한데 3월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투자자들 가져가야 될까요? 아유, 뭐 한 달짜리 전략이 네. 뭐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상법 개정안이 야당에서 하려다가 지금 어쨌든 좀 중단돼 있는 네네. 상황인데, 뭐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은 저는 한국에서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 또 지배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그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네. 좀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전 주식이 3원이 아니라 장기간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네네. 싶고, 어쨌든 그런 사회적 압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 시장에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3월에 또 주총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